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 조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 또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보셨듯이 이번 주 주제는 2020년 국방 10대 뉴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윤현수 기자, 김다현 중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기자님 먼저 올해 한 해는 2020년, 지난해는 국방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던 해였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이 가속화된 원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국방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12 뉴스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1위부터 보시겠습니다. 1위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부분인데요. 2020년은 국방개혁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9년이 예산 확보와 공감대 형성 등 개혁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을 했다면 지난해인 2020년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던 거죠? 네, 우선 총 42개의 과제 중에 5개 과제가 완료됐고요. 네. 남은 37개 과제 중에 군 구조 분야는 75%, 그리고 국방 운영 분야는 72%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면면을 살펴보면요. 테러와 재난 대비 전문 역량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또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은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네, 또 올해는 또 특히 스마트 국방 혁신에도 많은 목표를 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 등 71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방부의 스마트 국방혁신 전담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또 지금은 관련 예산 4.4조 원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위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군도 코로나 예방과 대민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여파가 상당했는데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도 항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국방태세에 위축이 됐고요. 우리 군에서도 예비군 훈련이 중단되고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 혹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파병까지 지연이 되면서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군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업무에도 우리 군 인력들도 또 투입이 됐잖아요. 네,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연 인원 35만 1,889명의 인력과 33,298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국군 대구병원의 음압병상을 8일 만에 98개에서 303개로 확대했는데요. 전국 20여 개의 중요 항만과 공항에서 검역을 지원하고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들의 방역 활동도 지원했습니다. 네, 또 성과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 군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의료 기법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등원 증폭법 진단 키트와 폴링 검사, 네. 코로나19 체크업 앱, 드라이버 스루 검진 등은 군에서 개발이 돼서 사회 전역에 확산시킨 대표적인 방역 기법입니다. 네, 우리 군이 또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또 여러 부분에서 멋진 활약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위 뉴스도 코로나 시국과 관계가 있죠. 3위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병영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에도 온택트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요. 온택트는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와 온라인을 통한 연결을 결합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휴가와 외출, 외부 자기개발 등 코로나 이전에 직접 대면을 했던 활동들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군에서도 실험적인 온택트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온택트. 이게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그 육군 8사단에서 병영문화예술 체험 교육을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네. 강사의 부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주관으로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미래 소부대 전투 전문가 양성 과정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기도 했죠.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병영 내 온택트 바람, 좀 더 효율적인 병영 생활을 위해 장기적으로 좀 군에 투자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4위 뉴스도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안보와 자원에 대한 뉴스가 4위에 올랐습니다.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인데요. 한미 양국이 지난해 7월 27일 미사일 지침 4차 개정을 채택을 했죠. 네. 이 협정으로 한국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유래와 역사가 깊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안보 위협이 증가가 되면서 이번까지 한국과 미국은 4차례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럼 4번이라면 각각 협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우선 1998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난 뒤에 2001년에 첫 번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네. 이 개정안을 통해 양국은 탄도 중량을 유지하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네. 2012년 북한은 다시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했죠. 그래서 당시에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km일 때는 2톤, 500km일 때는 1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두 번째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 합의도 북한의 도발 직후에 이뤄졌는데요.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미 양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800km에 유지하되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한 세 번째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네 번째 개정을 통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고체 연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럼 이렇게 고체 연료가 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그 고체 연료는 사전에 연료 주입이 가능합니다. 네.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전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네. 또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저렴한데요.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정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돼서 대북 정찰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위도 자원 발전에 관한 건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는 우리 방위산업에 눈부신 발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5위에 방위산업 기술 도약이 올랐어요. 네, 지난해 9월 한국형 전투기의 체계 개발 사업이 상세 설계 검토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에 돌입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KF-X에 탑재될 레이더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요. 11월에는 레이더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네.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총체적인 기술 역량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KF-X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은 우리 방위 산업의 눈부신 기술 도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인지 2020년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장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방위사업청은 한화 디펜스와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에 대한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12월에는 LIG 넥스원과 수중 자율기뢰 탐색체 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방위산업이 기술로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는 방위산업 분야가 많이 선전한 또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순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6위는 국방비 50조 원 시대입니다. 사실 2021년은 국방비 50조 원 시대의 첫 출발점입니다. 2020년 국방 예산은 50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으로 불가피하게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다. 네. 2021년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5.3%가 증가한 52조
8,401억 원입니다. 네, 뭐 이제 50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입니다. 네. 국방 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금액의 85%는 핵 위협 대응 전력,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등에 투입됩니다. 네. 또 지난 2018년부터 21년까지 국방 연구개발비 평균 증가율은 11.7%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 체계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는 50조 원 시대에 진입한 만큼 국방 여러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7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셨듯이 7위부터는 달라진 병역 문화에 초점을 이렇게 좀 두고 있는데요.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게 좀 무척이나 혁신적이었습니다. 네. 2020년 7월 1일부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약 27개월간의 시범 운용을 통해서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전면 시행을 결정을 했는데요. 현재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평일 일과 이후와 휴일에 지정된 시간 동안 개인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휘관 재량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이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럼 뭐 병사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네, 장병 인식 조사 결과 그 외부와의 소통과 자기 개발 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군 생활 적응과 복무 만족도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고충 상담과 부대 내 부조리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정착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다양한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이 점도 달라진 병역 문화의 일환인데요. 파리 뉴스도 보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파리는 군 영창제도 폐지입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됐던 영창제도가 2020년 8월 5일부터 폐지가 되고 군기교육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현재 군기교육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서 교정과 교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군법 교육과 상담관 상담, 봉사활동 등의 기본 교육과 네. 인권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감정 조절 등의 특별 교육을 15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 각각 교육 프로그램은 뭐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각 군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복무 기간은 이전의 영창 처분과 같이 군기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네, 뭐 군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병사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 병역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9위 뉴스 보겠습니다. 네, 9위입니다. 이번에는 군 공항인데요. 2020년 8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의성군 비안면, 군의군 소보면을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내에서 지역사회 간 합의의 정신이 함께한 긴 여정이었는데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와 그리고 입지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 과정을 거쳐서 2018년 3월에 의성 비안 군의 소보와 군의 우보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의성군과 군의군이 공동으로 유치를 신청하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성 비안 군의 소보로 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이번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은
앞으로 수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미 대구광역시는 2024년에 착공을 그리고 2028년에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네. 사업 규모는 15.3제곱킬로미터이고요. 사업비는 약 7조 2,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위까지 살펴보니 올해 국방 분야에 참 많은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10위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을 장식한 마지막 국방 뉴스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인데요.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3개의 분과로 구성된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해 1월에 출범을 시켜서 범정부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네. 슬로건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의 불꽃은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호국보훈 행사를 통해서 이를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평화와 번영의 횃불로는 전쟁의 상처를 평화와 번영으로 승화시키려는 염원으로 문화예술과 평화체험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올 한해 지켜보면서 감동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었던 거죠? 먼저 그 전승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등 3대 주요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10월에 시행됐습니다. 네. 또 호국 보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6월에 6.25 전쟁 당시 하와이에 안치된 국군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호국영령 추모 행사를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실시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문화예술과 평화체험 행사는 9월에 많았고요. 그리고 6.25 전쟁 70주년 학술회의와 11월에는 타임캡슐 매립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특히 타임캡슐은 6.25 전쟁 100주년인 2050년에 개봉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네, 전후 세대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인식하고 평화는 노력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되새겼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국방 분야의 10대 뉴스들의 면면은 우리 국방이 자주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값진 뉴스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 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